자, 이번 시간에는 3.1.4 곡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드디어 곡면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부터 정의를 하죠. 정의, 고유좌표 조각. 자, 파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평면에 있는 영역에서 공간으로 가는 이게 좌표 조각일 때, 그럴 때 우리가 파이를 고유좌표 조각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의 정의는 이 파이의 역사상이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 파이가 이렇게 갈 때, 이 역사상을 치역으로 이렇게 함정을 하면, 이 파이가 1대1이니까 역사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상이 연속이면, 우리가 파이를 고유좌표 조각이라고 합니다. 고유좌표 조각. 이게 무슨 의미인가 좀 고유좌표 조각. 좀 의미가 잘 안 닿아오는데, 이게 영어를 번역을 한 건데, 영어로는 프라파를 번역을 한 겁니다. 프라파 좌표 조각. 근데 프라파라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적절한 좌표 조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적절한이라고 안 하고 고유 좌표 조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유 좌표 조각은 적절한 좌표 조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고유 좌표 조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한번 보면, 자, 밑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이가 좌표 조각인데, 이 뒤에서 이쪽으로 가는 좌표 조각인데, 지금 이 경우에 지금 이 빨간 부분, 이 부분이 어디서 왔냐면 지금 이 부분에서도 왔고 또 이쪽도 만나죠. 그래서 이 D가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이렇게 접었죠. 접어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겹쳤습니다. 이렇게 겹치게 왔을 때, 그럴 때 이 파이는 1대1이 되죠. 그리고 이거는 좌표 조각은 됩니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좌표 조각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죠. 이 파이, 왜 그러냐면, 이제 모양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거는 파이에 대해서는 1대1이지만, 이것의 역사상에서는 1대1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역사상에서 보면, 여기서 바로 이 점, P점이, A점이 P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D는 이 경계를 포함을 안 하기 때문에 경계를 포함을 안 하는데, A점이 P점으로 갔는데, 그럼 역사상 입장에서 보면 역사상이 연속이려면은 이제 P로 접근할 때 역사상 그것도 P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역사상이 연속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자, 이쪽에서 이렇게 P로 접근하면은 역사상은 뭐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접근할 때 A로 접근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자, 이렇게 접근할 때는 여기서 P로 접근을 하는데, 여기에서 A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B로 접근하게 되죠. B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때는 A로 가고 이렇게 접근할 때는 B로 가니까 이 역사상은 연속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연속이려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되죠. 겹치는 부분이 없는 그런 좌표 조각이 우리가 원하는 좌표 조각이다. 그런 좌표 조각이 적절한 좌표 조각이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유 좌표 조각이라고 앞으로 고유 좌표 조각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뭐 고유 좌표 조각 예제 우리가 D가 편면에 있는 단위원판이다. 이게 U1의 제곱 더하고 D U2의 제곱 이게 1보다 작으면 이게 평면에 놓인 단위 원판이죠. 그러면 파이 U1 U2 U1 U2 1-U1의 제곱 빼기 U2의 제곱 이렇게 놓으면 이거는 뭐죠? 구면 단위 구면 이 D가 여기가 U1이고 여기가 U1일 때 1. D가 지금 이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은 D를 여기서 X1, X2, X3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을 D로 이렇게 보고 이제 위쪽 부분 이쪽으로 나오는 이쪽 부분을 나타내는 게 파이가 되죠. 이게 나타나는 게 파이인데 자, 이 파이는 고유 좌표 조각이 되죠. 이 파이는 고유 좌표 조각입니다. 이걸 보이려면은 파이가 좌표 조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그 고유를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첫 번째 파이는 미분 가능하다. CK 미분 가능하다를 보여야 되는데 이건 한번 미분 가능하니까 이걸 한번 편미분을 한번 해보면 D1 파이 U1 U2 이거 해보면 이거 U1 방향으로 미분하는 거니까 여기는 1, 0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루트니까 2분의 1승 2분의 1승이니까 이거 미분하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U1로 미분하면 이게 마이너스 2U1 뭐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U1 나누기 1 빼기 U1의 제곱 빼기 U2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편미분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향으로 편미분하면 이거는 0, 1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이 U2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같은 형태로 나오죠. 1-U1의 제곱 빼기 U2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이 점에서 무한번 미분 가능합니다. 미분 가능하다. 그 다음에 파이는 1대1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파이 U1, U2 이것하고 파이 V1, V 이게 같으면 그러면 U1, U2 루트 1-U1의 제곱 빼기 U2의 제곱 이게
V1, V2 루트 1 V1의 제곱 빼기 V2의 제곱. 이게 같아야 되는데, 이게 같으려면 이 첫 두 성분이 같아야 되죠. 따라서 이거는 U1, U2는 V1, V2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대1 함수가 1대1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 함수값, 여기 사상값이 같으면 이 원래값이 같다는 걸 보이면 이게 1대1이죠. 그래서 이게 1대1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이는 정칙이다. 자, 이 세 번째까지 보이면 파이는 정칙까지 되면 그걸 좌표 조각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 정칙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모든 U1, U2 이것에 대해서 뭘 계산해야 되냐면 D1 파이 곱하기 D2 파이 이게 0벡터가 아니면 되죠. 이거는 자 D1 파이가 뭐냐면 D3 앞에 D1 파이가 계산이 됐죠? 이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 0 그 다음에 여기가 칸이 좀 모자라는데 빼기 U1 루트 1 U1의 제곱 빼기 U2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0, 1 빼기 U2 루트 1 U1의 제곱 빼기 U2의 제곱 이거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성분 이것은 D의 성분은 이거 빼기 이건데 빼기가 있으니까 더하기 U1 루트 1 빼기 U1의 제곱 빼기 U2의 제곱 첫 번째 성분은 이거고 두 번째 성분은 이거 빼기 이거 두 번째 성분은 더하기 U2 1 빼기 U1의 제곱 빼기 U2의 제곱 두 번째 성분은 이렇게 되죠. 세 번째 성분은 1이죠. 더하기 1 1 곱하기 세 번째 성분입니다. 이게 0벡터가 아니면 되는데 여기서 이 성분이 항상 1이 있으니까 0벡터가 아니죠. 이거는 0, 0, 0 벡터가 아니다. 그 점에서 0벡터가 아니죠. 따라서 정칙입니다. 그래서 앞에서처럼 해서 이제 파이가 뭐다? 좌표 조각이라는 걸 보였다. 그러면 이제 고유를 보이려면은 역사상이 연속이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 4번 역사상 이것은 연속이다. 왜냐하면 이 역사상은 이 좌표가 x1, x2, x3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거는 x1, x2 이렇게 됩니다. 아주 좋은 사상이죠. 당연히 연속이고 그래서 아주 좋은 사상이기 때문에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죠. 이렇게 증명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면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공간에 점 P가 놓여 있을 때 그 다음에 R이 양의 실수일 때 B, P, R 이거는 공간에 놓여 있는 점인데 이 X에서 P까지 거리가 R보다 작은 거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중심이 P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열린 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P점이 있으면 반지름이 R입니다. 이것의 내부, 이것을 우리가 열린 공이어가지고 이 경계는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열린 공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정의. 공면을 정의를 하자. 공면은 공간에 이런 공면을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M이 공간에 놓인 부분 집합이다. 우리가 공면을 이 집합으로 정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곡선은 이 집합으로 정의를 안 하고 그 사상을 곡선이라고 했죠. 우리는 공면은 그 치역, 그 집합을 공면이라고 하겠다. 자, M을 우리가 공면이라고 한다. 정의가 뭐냐면 모든 P에 대해서 M에 놓인 모든 P에 대해서 어떤 좌표 조각이 존재한다. 어떤 좌표 조각이 존재합니다. 그냥 좌표 조각이 아니라 고유 좌표 조각이어야 되죠. 고유 좌표 조각. 파이 D에서 M으로 가는. 그럼 뭘 만족을 해야 되냐면, 자, 파이 D는 M에 이렇게 쏙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자, 이게 D가 있고 여기 있으면 이게 파이가 있으면 이 치역이 이 M 이 안에 쏙 들어가야 되는 거죠. M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어떤 R이 존재해야 된다. 양수 R이 존재해야 되는데 뭐냐면 자, P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R인 것과 M이 만나는 이게 파이 D에 들어가야 된다. 이걸 만족을 할 때 우리가 공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이 그림상에서 저렇게 되는데 뒤에 부분 이건 뭐냐? 자, 우리가 P점이 공면에 있는 점이죠. 모든 P에 대해서 이런 좌표 조각이 존재하는데 여기 A점이 P점으로 가겠죠. 좌표 조각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만족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R이 있어서 여기 어떤 열린 공 이거는 이 공간에 열린 공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열린 공과 이 M이 만나는 거 열린 공과 M이 만나는 것은 여기에 이런 열린 공과 M이 만나는 게 이런 공면 부분이 있겠죠. 이게 파이 D 이 파란 거 이 안에 쏙 들어가게 돼야 된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공면이라고 한다는 거죠. 앞에서 고유좌표 조각을 할 때 앞에서 우리가 이 경우에 이 부분은 공면이 아닙니다. 왜냐? 이 부분이 공면이려면 여기에서 모든 점에 대해서 이거는 모든 점에 대해서 첫 번째 조건 이거는 만족하는 게 존재하는데 이 P점에 대해서 두 번째 조건을 만족을 못하죠. P점에 대해서 두 번째 조건은 어떤 R이 존재해야 된다.
어떤 R에서, 그래서 여기 어떤 P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R인 아주 조그마한 어떤 열린 공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건 3차원 공이죠. 그러면 이 열린 공이 M과 만나는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이 밑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면도 이렇게 만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면이 밑에서 보면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만나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조금 뭐 원같이 안 하고 그냥 반드시 그려보면 뭐 이런 모양이 되죠. 이런 모양이, 자, 이 부분 이런 모양이 되는 거에서는 이게 파이디에 쏙 들어갈 수가 없죠. 이런 것을 우리가 곡면이라고 안 한다는 거죠. 곡면은 이렇게 국소적으로 이렇게 이런 면이 돼야 되지, 이런 것을 우리가 곡면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건 고유 좌표 조각, 이 국소적으로 파이는 고유 좌표 조각이 되죠.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곡면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곡선과는 다르게 곡선은 우리가 그 사상을 갖다가는 곡선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곡면은 사상은 좌표 조각이라고 하고 곡면은 이 집합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곡면 같은 경우는 하나의 좌표 조각으로 그걸 곡면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위 구면 같은 경우에 하나의 좌표 조각으로 곡면을 못 나타내죠. 그래서 곡면의 정의는 그냥 집합으로 하고 그 사상은 좌표 조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정의가 좀 필요한데, 우리가 곡면이 주어져 있으면 이 곡면을 나타내는 좌표 조각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것을 정의를 합시다. 곡면의 좌표 근방계를 정의를 할 건데, 이게 곡면이라고 합시다. M이 곡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A는 뭐냐면 파이 알파, 이거는 D 알파에서 M으로 가고, 자, 이런 건데, 자, 알파가 지표 집합이 감마라고 합시다. 이게 뭐냐면 이제 고유 좌표 조각들의 모임. 물론 M에 대한이죠. M에 대한 고유 좌표 조각들의 모임. 얘네들이 이 파이 알파, 이게 고유 좌표 조각이다. 자, 어떤 고유 좌표 조각들의 모임인데, 우리가 그 중에서 이것을 우리가 M의 좌표 근방계라고 부르겠다. 이 정의는 이 고유 좌표 근방계들의 이 전체 그 치역의 합, 이 치역의 합이 M이 될 때 우리가 이것을 이 A 집합을 M의 좌표 근방이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어떤 M이 주어져 있을 때 좌표 근방계가 여러 개 넣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고 뭐 이게 D 알파, 파이 알파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들의 모임인데 어떻게 되냐면 이것들의 그 치역이 M을 다 덮어야 된다. 그래서 M에 있는 모든 점 근방에서 좌표 근방계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뭐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덮게 되면 M에 놓인 임의의 점에 대해서 이 점을 포함하는 어떤 좌표 근방계를 찾을 수 있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좌표 조각을 찾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이 A를 좌표 근방계라고 한다. 근방계. M에 있는 모든 점을 모든 점에 대해서 이 점 근방에서 좌표 조각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A를 좌표 근방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단위 구면에서 주어져 있으면 이게 x, y, z 이게 R3 이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은 1 이게 단위 구면이죠. 이게 공면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알파 더하기 1 이거는 U1, U2 이거는 자, 첫 번째 방향으로 이렇게 된 거 1 빼기 U1의 제곱 빼기 U2의 제곱 U1, U2 이렇게 정의를 하고 파이 마이너스 1 U1, U2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U1 제곱 빼기 U2의 제곱 U1, U2 이렇게 하고 이 파이 플러스 2 U1, U2 이거는 U1 루트 1 빼기 U1의 제곱 빼기 U2의 제곱 U2 파이 마이너스 2 이거는 U1 U는 그대로고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U1의 제곱 빼기 U2의 제곱 그 다음에 파이 플러스 3 U1, U2 이거는 U1, U2 세 번째 방향으로 제곱 이렇게 정의가 되고 파이 마이너스 3 U1, U2 이거는 U1, U2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U1 제곱 빼기 U2의 제곱 이러면 우리가 이 파이 플러스 1 파이 플러스 2 파이 플러스 3 파이 마이너스 2 파이 마이너스 2 파이 마이너스 3 이게 이 M의 좌표 근방계가 되겠죠. 이렇게 좌표 근방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면을 정의를 했고 그럼 이 공면이 집합으로 정의가 되니까 우리가 잘 다루려면 그 사상 좌표 조각이 필요하죠. 공면의 모든 점을 다 나타낼 수 있는 그 좌표 조각들의 모임을 좌표 근방계라고 정의를 했다. 자, 이 공면을 앞에 곡선보다는 좀 복잡하게 좀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어떤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게 공면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정의가 좀 복잡하니까 바로 알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제 공면을 어떤 집합이 공면이라는 것을 좀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정리가 있습니다. 그 정리를 보면 자, U가 이 공간에 놓인 어떤 영역이고 F가 U에서 R로 가는 미분 가능한 함수 이거는 뭐 미분 가능한 뭐 CK 함수인데 그냥 미분 가능한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함수에 대해서 기울기 벡터장은 이거죠. 이거는 첫 번째 상부는 이 벡터장인데 첫 번째 상부는 F를 첫 번째 방향으로 편입을 한 거. 첫 번째 상부는 이거고 두 번째 상부는 F를 두 번째 상부로 편입을 한 거. 편도함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향으로 편입은 편도함수가 세 번째 상분인 거. 이것을 우리가 F의 기울기 벡터장이라고 하죠.
이거는 뭐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면 다음 정리가 있습니다. 정리. 자, 이 기울기 벡터장을 이용한 공면판 분법. 함수의 기울기 벡터장을 이용한 공면의 판정법. 자, U가 공간에 놓여 있는 영역이고 F가 U에서 R로 가는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또는 뭐 CK 미분 가능한 함수. 그리고 이제 M이 X1, X2, X3 U에 놓여 있는데 이제 F의 0점들이 보입니다. 자, 이걸 M으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자 M이 이럴 때 만약에 모든 P점에서 M에 놓인 모든 P점에서 이 기울기 벡터장 이게 0벡 모든 점에서 이렇게 벡터장의 그 값이죠. 이게 0벡터가 아니면 그러면 M은 공면이다. 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면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기울기 벡터장을 측정을 하면 우리가 M이 공면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정리는 뭐 증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겠는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함수가 주어져 있고 M이 이제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M이 이런 형태로 이게 M이 지금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F, X1, X2, X3 이게 0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이 모든 점에서 모든 점 P에서 기울기 벡터가 0벡터가 아니다. 그러면 기울기 벡터장에 이 벡터가 주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공면은 이게 0벡터가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이 함수가 증가하죠. 그리고 우리 m이 그 함수값이 0인 건데 이럴 때 보면 이제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 부분 점점점 확대해 보면 이것의 직각인 평면이 함수값이 0인 것에 이렇게 가까워집니다. 이걸 확대를 하면은 함수값이 0인 것은 이 기울기 벡터의 직각인 평면이 유일하죠. 즉, 이 m이 이 기울기 벡터의 직각인 이 평면과 확대를 하면 할수록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면은 이 점 근방에서 우리가 그 고유좌표 조각을 그 성질을 만족하는 고유좌표 조각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m이 공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자, 단위구면. n이 단위구면입니다. x1, x2, x3, R3인데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x3의 제곱 빼기 1은 0 이런 형태로 주어진 그러니까 단위구면이죠. 그럴 때 m은 공면이다.
왜냐면 자, 이 형태를 보니까 자, f를 이렇게 잡으면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x3의 제곱 빼기 1로 이렇게 잡으면 그러니까 앞에 정리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이것으로 놓자. 그러면 f는 뭐 ck 미분 가능이죠? 뭐뭐 미분 가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의 기울기 벡터장. 이거는 이제 벡터장인데 첫 번째 상부는 이것을 첫 번째 상부로 미분하는 것은 이거는 2x의 첫 번째 상부는 이거죠. 두 번째 상부는 2x2. 세 번째 상부는 2x3.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m이 이제 단위 구면이니까 이게 셋 다 동시에 0일 수는 없습니다. 셋 다 동시에 0이면은 그 점이 단위 구면 위에 있지 않죠? 그래서 어떤 점이 되든지 이건 다 0벡터가 아닙니다. 세 점이 동시에 0일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이 단위 구면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앞에 정리해서 이게 0벡터가 아니니까 m은 공면이 되는 거죠. 뭐 이게 단위 구면이고 타원도 이런 비슷한 형태가 나오죠.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예제 이제는 원기둥면 원기둥면을 한번 보면 m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m이 자 x1, x2, x3 3인데 이거는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이게 1 이거다. 그러면 m은 공면입니다. 자, 이거는 저 공간에서 저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런 형태죠. 여기가 쭉쭉 이어진 형태입니다. 여기서 뭐 이거 x1, x2, x3 이런 형태 쭉 계속 이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원기둥면이죠. 자, 이 형태에서는 자 f를 이렇게 놓죠. f 이것을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 f는 뭐 무한번 미분 가능입니다. 이거는 미분 가능하고 m은 이렇게 되는 거죠. m은 저 x1, x2, x3 R3에 f x1, x2, x3이 0, 이 0점들의 모임이 m이다. 그런데 이제 이것의 기울기 벡터장을 보면 첫 번째 상부는 2x1 이게 첫 번째 상부이고 두 번째 상부는 2x2 이게 두 번째 상부이죠. 세 번째 상부는 0이죠. 0. 그래서 세 번째 상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상분이 동시에 0일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 원 위에 놓여 있죠. 둘 다 동시에 0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0벡터가 아닙니다. 항상 0벡터가 아니다. 따라서 앞에 정리에 의해서 m은 공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면을 좀 복잡하게 정의를 했는데 집합으로 정의를 했고 그래서 이 공면을 우리가 좌표 조각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이 좌표 근방기라는 것을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면에서 이제 이 공면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함수
미분가능 함수에서 그 0점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그 함수의 기울기 벡터 저항을 이용하면 이 공변인가를 아주 쉽게 항정할 수가 있다는 그 사실까지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